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일주일이 빨리 가죠. 네.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분의 명대사, 명연설을 감상하는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음성 대역으로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요. 이 연설의 주인공이 누구냐?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취임식 때 한 연설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또 한 분의 명대사, 명연설도 있는데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네, 이 연설의 주인공은 누구냐? 법무장관 한동훈입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장관 취임식 때 했던 연설의 한 토막입니다.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한 말에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란 말이 좀 귀에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 취임식 때 한 연설에서는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요 단어들이 좀 귀에 팍 꽂히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 두 사람의 이 명대사를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 있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네. 말 그대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장 교란 반칙 행위입니다. 공정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대 범죄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심이 또다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오히려 무관함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는 지적이 뭡니까? 내로남불, 이율배반, 안면몰수 뭐 이런 것 등등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제가 이런 지적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다른 걸로 좀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누가 보더라도 내로남불이고 이율배반이고 안면몰수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어떤 공경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른바 내로남불을 합리화하는 그 비책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처법이군요. 그렇죠. 합리화 비책인데요. 엊그제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돌렸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이게 언론 공지의 제목입니다. 어제 JB타임즈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었는데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또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 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도 판결문 내용을 듣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해석한 내용과 이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예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 그건 둘째 치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내로남불에서 빠져나가서 내로남불을 합리화하는 비책을 발휘를 할까? 네. 관심사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여기에만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그 힌트를 주는 게 바로 지금 들은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첫 번째,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서민 울리는 경제 사건이 아니라 권력이 작업한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변질시킴으로써 판결에 대한 불복 내지 항변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위권 발동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두 번째, 증명의 외주화인데요. 이게 경제 사건이 아니라 정치 사건임을 법원과 언론도 증명한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로써 자유권 발동이 그냥 사적 권리 보호를 위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합리화 비책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 방법이 일시적이고 되게 불안정한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네. 벌써 균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공소시효를 억지로 늘리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법원이 오히려 이 사건은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사건이라고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1심 판결에서. 네. 더 얘기할 거 없잖아요. 네. 2차 작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살아있음을 또 확인해 줬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친문 검찰 간부의 행각을 전했다라는 언론. 조금 전에 대통령실의 언론 공개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 언론이 오히려 김건희 연루 의혹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워왔던 진보 언론이 하는 것이니까 별로 의미 없다고 쳐요. 네. 그러면 우군이 될 만한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 모드 내지 중계 모드로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네네. 적극 방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한 발 빼고 있는 거죠. 네.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세 전환을.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에 비례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법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네. 시간이 흘러서 정권의 힘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의 자율적인 판단, 법원의 자율적인 판결 여지는 더 커지죠. 그렇죠. 정권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판결을 내릴 때. 네. 언론의 태세 전환? 이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이 어떤 그 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정권의 힘에 반비례한다. 이미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까운 예로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보수 언론의 이 태도가 좀 그랬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법원 판결만 하더라도 지금 나온 건 1심이고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칩시다. 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끝났을 수도 있고 네. 임기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균열 심화 현상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으로 최종 판정의 외주화가 다시 작동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냐면 그래서 판단의 주체가 법원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사법의 정치화는 판정의 정치화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빚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이라도 진중하게 고언을 드리자면 네. 최선책은 뭐냐.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다. 왜? 그럼 권력의 힘이 강할 때잖아요. 네. 그럼 뭔가 수습을 하거나 뭔가 결론을 어떻게 내든지 간에 아. 권력의 힘이 작동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가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을 오히려 더 줄여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딱하니 그 장문의 언론 공지를 발표를 했고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해버린 상태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그 순간 어떤 묘사가 나오겠습니까? 오, 검찰도 이제 말 안 듣나 보다. 그런 순간이 오면 정말 그러면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고 싶어도 오히려 더 못하게 돼버린 거 네. 아닙니까? 언론 공지가 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선책은 물 건너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차선책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게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정상 걸리는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총선도 있고 바로 앞으로 그게 걸리는 전당대회도 거예요. 있고, 예. 바로 그게 걸리는 거죠. 예. 자 봐요. 그러니까 그래. 아휴, 언제까지 끄냐. 그래갖고 어차피 특검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치고 특검 네. 잘 선정하면 오히려 이게 끝맺음 네네. 털고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통 크게 받아보자라고 하고 싶어도 네. 받기가 힘든 게요. 자, 특검법 발의해야죠. 여야 논의 거쳐서 통과시켜야죠. 네. 통과시키면 그다음부터 특검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 들어가야죠. 네. 그다음에 특검이 이제 그 법에 보장된 어떤 수사에 개시하는데 통상 120일 수사 기간 주고 6개월 그러니까 6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수사 기간만 반년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수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 빨라야 연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연말쯤 가서 연말 연초쯤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혐의 있으면서 기소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고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고 180도 정반대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인 거예요. 왜? 네. 그래도 문제인 게 시간이 인접 총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야당은 당연히 또 총선으로 끌고 들어가서 정치 의제화할 거 아닙니까? 네.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카드가 털어내는 카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특검 조사 결과에도 무혐의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뭐 총선에게 엄청난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 더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문제는 무혐의로 결론이 된다고 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에 선거 국면에서 특검했다가 네. 그래서 뭐 저기 그 다스나 디도스 얘기 그러니까 다스 이런 거 나왔을 때 네네. 대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네네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네. 결과가 어떻든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대책이 없다라는 건데 전문 용어로 이제 뭉개기라 그러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연루 의혹이 뭐가 되냐면 유령화가 돼버려요. 유령이 되어버리는데 네. 유령화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낮에는 안 나타났다가 밤만 되면 나타나요. 밤만 되면 나타난다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귀신 젊은 시절 저희 아버님 같으시네요. 예. 아버님은 왜 그러죠? 혈기왕성하셨어가지고. 네. 낮에는 안 나타나고 밤만 되면 나타나. 네. 저는 귀신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유령이라는 고상한 표현을 썼어요. 네. 유령화된다. 유령화된다. 여기서 낮과 밤이라는 게 뭡니까? 낮이라고 하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힘이 좀 세가지고 네. 좀 잘 나갈 때가 되겠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네. 뭐 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결국은 이게 뭐냐면 두더지 게임처럼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해법이 하나 있긴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정권을 만들면 되겠죠. 항상 낮은 정권을 항상 낮으신. 세상에 네. 그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백야를 꿈꾸는군요. 그렇죠. 음. 세상에 그런 정권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정반대를 상정을 해야죠. 거꾸로 총선 패배로 귀착이 되면 네. 낮보다 밤이 아주 긴 겨울밤에 빠져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총선 패배가 되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밤이 도래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춘다고 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게 정권 말기, 정권 교체로 간다고 칩시다. 문제는
그때 그럼 또 다시 나타나요. 음. 또 다시 나타나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정말로 현재 권력인 윤석열 권력이 아니라 네. 그 누군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 권력이 음. 단죄를 하는 음. 이런 양상이 빚어질 것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최악의 경고예요. 최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죠. 네. 최악의 경우. 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잔머리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의 총장 취임사와 법무장관 한동훈의 장관 취임사의 한 대목을 들려드린 이유가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때로 돌아가서 시장 교란 범죄,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김건희 여사 건 한번 쳐다보고 처리를 해라.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물론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늘 수많은 충원을 이 청균도서를 통해서 하셨는데 안 돼. 그대로 된 적은 단 한 번도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비참해라. 너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늘 이렇게 중심으로 조언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충심으로 조언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더 큰 불행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미래 권력이 단죄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네. 어디까지 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역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네네. 어? 이게 제일 최악의 경우거든요. 거기까지 갈 겁니까 정말? 이 알겠습니다. 정도로 하죠. 네. 네, 윤석열 정권이 총선 승리를 통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정권, 백야 정권을 꿈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극지방에 가면 거의 하루 종일 밤인데를 이제 극야라 그러잖아요. 네, 총선 실패가 되면 여소극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불 꺼지지 않는 권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꺼지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정권이 힘이 있을 때 네, 원칙대로 처리해서 원칙대로 해결하는 게 네. 오히려 화를 최소화하는 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못하겠죠. 왜 그러냐면 음.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지율 또 빠질 거고 네, 연쇄적으로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되니까 네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게 항상 모든 것의 어떤 그 모든 사들의 어떤 그 화근이 바로 불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네. 불안해서 못하는 거겠죠. 지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좀 조바심이 나는 듯한 좀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고 있어서 그건 누차 얘기를 했죠. 네,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이 기소건도 수사건도 같이 얽히면서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조언하신 대로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 0이라고는 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 여지를 좀 두셔야죠. 0보다는 조금. 조금 한2% 정도 보시는 겁니까? 0보다는 조금. 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그거죠.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서면 조사는 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 조사했다. 서면 조사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결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조만간 혹시 결과를 내놓을지도 모르죠. 무혐의.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럼 폭풍이 더 커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한번 그걸 봅시다. 네, 촌철님들께서도 많은 의견 남겨주셨는데 상록수님 장관이 되었건 길거리 노숙자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죠?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고. 네. 그랬죠? 10,0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맞아. 네. 자 웃으면서님 제발 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지나간 버스인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네요. 네. 안 돌아오죠? 지나간 버스. 네. 토모님 돌아가려고 뒤돌아보니 강을 건넜네요. 바로 그거죠. 네. 안 돌아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요량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왔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 문제는 언론 공지를 대통령실 명의로 지금 내보낸 거잖아요. 대변인실 명의로.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체가 지금 얽혀 들어가는 형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껏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부정적 이슈가 생겼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의 대응이 항상 그냥 문개기 시간 보내기였던 걸로 저는 좀 기억이 돼서 이번 건도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아무튼 좀 네. 예민하게 본다면 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그 전에는 조금 전에 이제 M장에 있는 문개기로 가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해서 반박을 하는 양상이 빚어지잖아요. 네네. 이게 그 전에는 그냥 언론의 의혹 제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네네.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대응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또 한 가지는 저게 어떤 저런 공식적인 내용이 조만간 뭔가 결과를 내놓기 위한 전 단계 어떤 몸풀기 차원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예민하게 본다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가서 서면 조사는 했다라는 발언하고 연결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던져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푹 기다려 봅시다. 네, 요거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질문해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 요거. 누가 뭐래? 아니 이런 거는 또 이게 공정은 또 이게 확실하게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임장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